드디어 이기흥이 지금처럼 뻔뻔하고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기흥 같은 사람이 언론에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선수들은 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올림픽을 준비해야 했는데, 하지만 부족한 시설과 빙질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선수들은 힘들어했죠. 빙상은 종목에 따라 요구하는 빙판의 표면 온도와 빙질 강도가 전부 다른데요. 하지만 컬링과 스피드스케이팅 외에 피겨와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선수들은 한 빙상장에서 훈련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가 예정되며 새 빙상장 건립 부지 선정 사업을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했는데요. 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이기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기흥은 외풍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 훼손 부분에 대해 염려를 안 해도 된다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 빙상장 건립 부지 선정 사업을 돌연 멈춰버렸습니다.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태릉 선수촌 체육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태릉 선수촌 종합 정비 계획, 유산 영향 평가 등의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건데요. 이 같은 체육회의 새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계획 변경 방침은 사실상 기존 계획을 뒤엎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애초에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라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최종 유치 지자체가 발표됐어야 하지만 체육회는 4월 총선, 7월 파리올림픽 등을 명분으로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의 평가 실사를 9월로 미뤘죠. 그런데 9월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새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부지 선정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알려지자 이 사업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차기 체육회장 선거 등을 의식해 사업을 유보한 것 아니냐는 등의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유치 전에 응모한 지자체는 양주, 동두천, 김포, 춘천, 원주, 철원, 인천으로 모두 7곳인데 이 7개의 지자체를 모두 물먹인 것이죠. 익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응모에 탈락해도 이보다는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말하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어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응모 지자체들의 입장을 농락한 것과 다름없으며 정치적인 이유라는 말도 도는데, 대한체육회의 존치 취지에 부합하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행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대한체육회라고 해도 이렇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기흥이 무슨 뒷배경이 있길래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대통령실에 이기흥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A선임 행정관은 이기흥 체육회장의 조카라고 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기흥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조카를 시민사회 수석실, 종교 담당 선임 행정관으로 밀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기흥은 자신의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100% 망상을 하며 그동안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게 망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체부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기흥의 조카라 알려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A선임 행정관이 사퇴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문체부의 뒤에는 대통령실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선임 행정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 정부와 체육회 간 갈등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될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이기흥의 범죄 행위로 추정되는 것들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무려 각종 기부금으로 마련된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기흥의 개인 재산도 모두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올 정도로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의혹이 제기된 것만 해도 무려 올림픽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1억, 2억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지방체육회에 지급했던 생활체육 예산을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체육회는 즉각 반발했는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도체육회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이어 예산 배분권 등 체육회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꼴이라며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이기흥 회장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무한연임이 가능토록 체육회정관을 개정한 뒤 삼선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의 부인이 세금을 상습 체납하여 최소 7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됐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기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에도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이 아파트를 세무당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이기흥 재선 뒤에 또 세금 체납으로 세무당국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세금을 내지 않아 계속 담보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흥 부인이 세금 체납을 20년째 반복하고 있고 현재도 세금을 체납 중인 만큼 이기흥이 5천억 원의 혈세를 다루는 자리에 과연 적합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기흥은 하남시 골재 채취장 오염토사 방치로 정부의 혈세 425억 원 이상을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과의 관련설에는 2006년 이후 손을 뗐기 때문에 고의부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장과 다르게 부인 김 씨는 이기흥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흥국산업의 주식을 최소 2017년까지 보유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기흥은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는데요. IOC 위원이 된 뒤 자신과 아내가 최고 등급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 여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딱 3명만이 보유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압류 해제를 반복한 부인에게도 대통령이 소지한 등급의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 모든 문제에 이기흥 부인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이기흥이 함께했다는 의혹이 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론에 언급된 팩트만 얘기해도 대한체육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의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면서도 예산은 예년 올림픽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는 체육회에 매년 지급하는 4,20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도 문제 삼으며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수사하며 체육회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기흥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맥으로 좌지우지되는 체육계로 남아있을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누군가는 체육계는 19세기지만 선수들만큼은 21세기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부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협회, 연맹, 체육회 역할을 잊지 말고 선수 보호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